세 분의 아내를 두셨어요.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는데 근데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의 간병인을 구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버지는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간병인에게 더욱 의지하게 됐습니다. 급기야는 간병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결혼이라뇨? 70이 넘으신 저희 아버지와 간병인은 30살도 넘게 차이가 납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수도권의 건물 서너 채를 소유하고 계시고 주식과 예금 보험도 상당히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리 재산을 주면 자식들에게 배신당한다면서 저희에게 전혀 증여하시지 않으셨어요. 간병인은 아버지를 사랑해서라고 말하지만 재산을 노린 것이 의심이 됩니다. 아버지 몰래 간병인을 쫓아냈다가 아버지가 식음을 전폐하시는 모습을 보고 다시 들을 수밖에 없었죠. 저희는 정보를 모아 상속을 포기한다는 혼전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도장을 받아두긴 했지만 간병인이 재산을 탈취하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몇 년 전에도 왜 드라마 저희도 소재로 드라마에도 모재지에서 있었죠. 이런 사례가 있으면 직업적으로 간병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간병인에 대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과연 저 재혼이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을 것인지. 더군다나 30살 이상 차이가 나는 데다가 그럼 자식 입장에서 진짜 걱정될 것 같아요. 근데 냉철하게 또 보면 그 재산 아버지 재산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아버지 재산인데 아버지가 마음대로 자녀들이 쓰겠다. 당연히 자기들이 받아야 할 거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다만 이제 자식된 도리로 사랑이 아닌데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의도가 접근한 네, 여자 아니니까. 아니니까. 근데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간병인 입장에서 나는 사랑인데 한 10년 전인가 그 재판했던 사안인데 지방에 계신 분인데 부동산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종손이었거든요. 이분이 세 분의 아내를 두셨어요. 대놓고 둘째 부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둘째 부인하고 계속 같이 사셨어요. 네. 그러다가 둘째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첫째 부인 집에 가셨어요. 당장 나가라고. 그래서 그분이 정말 당장 나가가지고 세 번째 부인하고 사신 거예요.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의 친자식과 자기의 본부인이 너무 원망스럽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이 마누라와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많은 재산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5분의 4를 다 이쪽한테 증여를 하신 셋째 거예요. 가족한테. 네. 와, 이거 무슨 경우야? 그러니 이쪽에서 난리가 난 거죠. 이 증여가 무효라는 소송을 하면서 이제 저희한테 온 거였거든요. 저도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그분의 아들한테까지. 네. 화가 났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 자기가 이렇게 본부인 있으면서 둘째 부인하고 그렇게 같이 그렇게 살았으면 본부인한테 참 잘해줘야 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소송을 하면서 제가 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정말 깍듯해요. 그 부동산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그냥 일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결론은 그 증여가 무효가 아니다. 증여는 유효하다.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증여에 대해서는 다 유류분 소송이 이제 또 벌어지겠죠. 피곤하네. 듣기만 해도.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혼전 계약서가 이제 나왔으니까 그 계약서가 실제로 당연히 효력은 있을 테고. 법에서 제일 오래된 법원이 있는데 그 계약은 지켜져야 된다. 근데 혼전 계약서와 관련해서 법원이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네요. 그래요? 네, 반전이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재산 분할인 거잖아요. 이혼하는 경우, 사별하는 경우 두 가지를 다 혼전 계약서에 적어도 네. 법원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죽은 다음에는 상속을 포기하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효력이 있는데 아무리 얘기해봐도 소용없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에는. 해외 사례는요? 일본은 해주죠. 미국 같은 경우 혼전계약서 되게 그렇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어떤 변호사를 만났는지에 따라서 나중에 이혼한 다음에 재산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이혼을 많이 했잖아요. 미국에서 이혼 3번 하면 완전히 알거지 된다. 맞아. 그런데 트럼프는 그럼 그래도 알거지가 부자야. 되고도 남아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망하고 나서는 또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부부가 됐으니까 나는 상속권이 있는데 생전에 아들들한테 다 갔으니까 이미 갔으니까? 네, 그거 이미 간 것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네, 그럼요. 그것조차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본 법이에요. 합리적이면서도 좀 슬프네요. 그럼 한국의 경우 혼전계약서라는 건 우리나라 부부 재산 계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혼인 전에 계약서를 써서 등기를 하면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라고 법이 규정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혼 시 재산 분할, 상속 시 재산 분할 이거에 대해서는 효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자녀들 입장에서는 방법을 이제 혼전계약서 말고 어떤 방법을 그 재산은 아버지 거예요. 네. 아니면 그러니까 불온한 생각으로 접근했다. 그래서 이른바 꽃뱀이다. 이러면 그게 이제 사기죄가 되는 것이고 네. 그게 아니면 아버지가 사랑해서 주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네, 감수해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자격이 없는 아니니까. 부분이네. 네, 이제 신탁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조금 번거롭기는 하죠. 음. 그 새로운 사람을 하나 더 껴야만 되는 거고 그 세제가 그렇게 유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있지만 간병인이 아버지 재산을 전부 다 가져가려고 하는 것 이런 건 막을 수 있겠죠. 네.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우선 이제 정신 건강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체크를 해야 될 거예요. 건강하다는 전제에서 봤을 때는 뭐 본인의 재산이니까 당연히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있고 저분한테는 아버지를 이해하셔라.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아버지와 잘 지내서 증여를 받으시라.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방법은 그 신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것을 형식적으로 좀 완결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다. 유언대용 신탁이나 이러한 신탁 제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